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는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이게 주제입니다. 아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아니 서 변호사 당연히 대통령은 윤석열인데 이걸 이렇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야당이나 그 행태가 이제 완전히 반헌법적인 이런 발상을, 반민주적인 이런 데 월권 언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비서실장과 총리 인선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마치 이재명이가 오늘 뭘 했냐. 이재명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재명이가 하마평을 보면 대통령이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이 있는지 우려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개편 국정 실패 반성 기조 전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마평에 대해서도 이재명이가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뭐랬냐. 완전히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과 맞서며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이미 확인하셨을 것이다. 주권자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쇄신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 말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은 전부 민의의 국민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총리나 비서실장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고유한 인사권에까지 감나라 대추나라 이런 식으로 떠드는 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물론 본인이 한 175석 우리 총리는 내가 임명한다. 이재명이가 총리는 내가 임명할게. 왜? 내 동의 없이 내가 175석인데 너 마음대로 총리 해봐. 우리 바로 그냥 부결시켜버릴 거야. 이런 협박 공갈을 하고 있는 이런 황당한 상황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께 총리나 각부 장관 임명권을 헌법이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국회는 사후에 동의만 받는 거죠. 그 지명이나 고유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이제 검증을 해서 국민적 눈높이에 아주 결격이 있으면 국회 동의 과정에 부결되거나 그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다. 국회는 사후에 동의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마치 이재명이가 이미 지가 거의 대통령 행사하려고 오늘은 내하고 상의해서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 지명해라. 아니면 우리 절대 통과 못 시켜준다. 이런 아나무인의 태도를 보이고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꾸 민심 하는데, 아니 민심이 175대 108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의석수가 그렇다는 거지. 민심은 민주당이 50, 우리 국민의힘 45, 거의 엇비슷하단 말이에요. 엇비슷. 근데 뭘 민심 운운해? 엇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소신껏 행사할 수 있는 거지, 굳이 의석수가 많다 해서 무조건 국회 동의권 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을 겁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대통령은 전체 국민을 바라보고 이제 인사권 행사하면 됩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물론 이 국민 속에 우리 국민의힘을 찍은 45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비판한 민주당 찍은 50%의 국민도 바라봐야 되겠죠. 전체 국민을 바라봐야 돼요. 항상 대통령은 양쪽의 목소리를 다 귀 기울여 듣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양쪽의 목소리를 다 경청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지도자는 자기가 보고 싶은 장면만 보면 안 됩니다.
자기가 이제 보기 싫은 현실도 직시해야 됩니다.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그 보기 싫은 현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현실도 직시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그 균형 있게 모든 이제 목소리를 다 경청하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원칙을 따라서 그대로 이제 그 소신 있게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 너무 이게 그 국회 통과만 의식해서 이제 그 아예 그냥 야당의 입맛에 맞는 이런 이제 백기투항식 후보를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게 옛날에 뭐 우스갯소리지만 심지어 김부겸이를 총리하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김부겸이를? 이게 말이 돼요? 차라리 그냥 뭐 그러면 조국이라 이재명을 총리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완전히 괴멸돼 가지고 백기투항해서 우리가 100%전 이런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도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45대 50인데 거기 완전히 백기투항식으로 좌파 야당이 입맛에 맞는 거의 추천하는 사람을 총리해서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그 중도적으로 저는 중도 뭐 이게 좋다 봅니다. 너무 이제 그 한쪽 이미지보다 상당히 그 전체 국민을 좀 이게 포용할 수 있고 뭐 크게 이제 야당에서도 아주 반대를 못할 이 정도 이제 인물이면 무난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구체적인 뭐 인물은 이제 그 제가 뭐 논평할 수도 없고 논평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지금 이제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도 서로 총리는 좀 이게 좀 서로 독배를 마시는 거니까 좀 서로 피하려는 이런 이제 그 여론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국회 통과 자체가 상당히 그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총리는 좀 이렇게 피하는 뭐 권영세 의원도 이제 그 유력하게 거론되다가 본인은 아니다. 뭐 이런 이제 그 분위기도 있고요. 누가 이게 과연 될지 뭐 주호영, 권영세 이런 데 국회의원들 아마 이제 국회의원들을 검토하는 거는 이제 그 국회 통과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검토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조금 이게 그 호남이나 약간 이게 중도 이쪽으로 또 야당 생각하다 보면 뭐 이정현 대표 옛날에 다 훌륭한 분들은 맞죠. 이정현 대표 그리고 이제 그 박주선 옛날에 의원 참 그분도 대단한 분이긴 한데 이런 분들이 거론되는 거고요. 아마 이제 그 크게 보면 이제 그 총리라는 게 이제 뭐 관료 출신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정치인도 있을 텐데 이번에는 이제 그 좀 정무 감각 정치인 쪽으로 많은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조금 이런 분들도 다 훌륭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대통령이 조금 더 인사풀을 좀 넓게 쓰면 어떨까? 인사풀을 뭔가 이제 그 우리가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참신한 인물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거든요. 실제 뭐 저한테도 여러 추천들 하는 분들 보면요. 저도 이게 잘 모르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런 애가 검색해보면 이런 분이었구나. 뭐 이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인재 풀의 범위를 확 한번 넓혀보면 기존에 정치권에 뭐 좀 때묻지 않은 분도 괜찮다 봐요. 굳이 우리가 항상 거론되던 뭐 이런 분들 속에서만 굳이 찾을 필요 있나? 조금의 그 인재 풀의 범위를 넓혀도 괜찮겠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은 드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대통령은 윤석열이기 때문에 인사에 이재명이나 오늘 또 이준석이도 뭐 인사 막 논평하면서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임명하면 암군으로 전락한다. 암군 무능한 임금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공개하는데 이 자들이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준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국이도 뭐 계속 그 조롱하면서 만나자고 계속 떠들고 있는데 이 자들이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번 민심을 한번 크게 들어보세요. 좀 범위를 좀 이게 넓혀가지고 여러 이제 다양한 의견 그동안 이제 뭐 연락 못했던 데서 좀 연락도 해보고 여러 이제 그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면 의외로 이게 참신한 새로운 인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기존에 거론되는 인물도 뭐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근데 좀 더 국민 앞에 뭔가 새로운 새 출발의 모습을
보인다면 완전히 새로운 얼굴, 능력 있는 훌륭한 인재는 이제 천하에 저는 찾아보면요 많이 있다 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서실장은요 뭐 이거는 이제 참모입니다. 이 비서실장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하는 거 이건 말이 안 되죠. 비서실장은 그냥 이 대통령이 편하게 비서처럼 비서로 쓰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 대통령한테 쓴소리 하는데 아니 쓴소리 들으려고 비서 둡니까? 쓴소리 들으려고 비서 두느냐고요. 비서는 이제 대통령 호흡이 잘 맞아 대통령이 일을 성실하게 잘 수행하면 되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 비서 역할하는 게 유영하 변호사인데 유영하 변호사가 대통령한테 쓴소리하는 거 봤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함에게 잘 호흡을 맞춰서 보필하는 게 비서 아닙니까? 그렇게 보필을 잘하고 호흡이 맞아야 결정될 때는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쓴소리 하는 사람은요 쓴소리 못합니다. 저 또 잔소리 그거 되겠어요? 99.9% 대통령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잘하다가 진짜 한 번에게 여론이 이렇다면 대통령님께 정중하게 영린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에게 건의할 수 있는 이게 비서실장의 자격이죠. 어떻게 매일 뭐 유승민을 쓰라? 그럼 이게 되겠습니까? 유승민이를 뭐 어디 총리나 비서실장 이게 말이 되겠느냐고요. 사사건건 싸울 일이 있습니까? 참 이게 황당한 좌파들의 조언에 기계를 필요 없습니다. 뭐 저는 원희룡 후보도 비서실장 좋다 봐요. 물론 이제 곧 이재명이가 이제 보궐선거에서만 또 개항이 나가야죠. 지금 이제 위정교사나 공직선거법 보궐선거에서만 나가야 되는데 저는 원희룡도 좋다 봅니다. 원희룡처럼 대통령이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잘 해야지 그래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대통령도 기분 안 나쁘게 쓴소리 듣고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매일 그냥 유승민처럼 매일 그냥 감정 섞인 쓴소리만 하면 그건 쓴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거론되던데 옛날에 했던 뭐 장제원 의원도 거론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정진석 의원도 참 품격 있고 훌륭한 정치인이죠. 이번에 아쉽게 떨어졌는데 뭐 여전히 저는 정진석 의원도 좋고 원희룡도 좋고 뭐 장제원도 좋고 하여튼 이거는 대통령의 제1급 참모니까 대통령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면 되지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 이 자체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총리는 국회에 동의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비서실장은 차원이 다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거는 뭐 대통령이 그냥 소신껏 임명하시면 될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옛날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제 미국에 두 분 있잖아요. 옛날에 럴 전쟁 중재했던 우리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그때 중재했던 루즈벨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2차 대전 때 우리 네 번에 걸쳐 대통령 됐던 프랭클린. 그거는 앞에는 이제 테오도르 루즈벨트. 이번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두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공황 때부터 2차 대전까지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분이 4번 대통령 당선됐거든요. 4번. 근데 첫 번째 대통령 당선될 때 연설문이 있어요. 취임 연설문. 이게 중요한데 뭐랬냐? 그때 대공황 때 엄청나게 공포가 왔잖아요.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랬냐면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지금 이게 진짜 무서울 게 없는데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연설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힘을 합치면 대공황이고 뭐고 돌파할 수 있는데 패배주의에 젖어서 막 공포에 질려버리면 그럼 이게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공포에 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호소를 했거든요. 지금 저는 우리 상황이 그렇다 봐요. 우리 지금 보면 만나보면 너무 공포감이 큰일 났네. 우리 108석인데 이거 전부 다 보니까 의원들이 뭐 지각 까이고 지 목소리 내서 이게 모래알처럼 뭉치질 않는데 전부 자기 정치한다고 분열돼 있고 저쪽은 그냥 막 조국이 이준석이 이재명이까지 범죄자들이 거의 뭐 190석 이 큰일 났네. 우리는 이게 모래알이고 뭉치질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탄핵당하면 어떡해?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해? 이 큰일 났네 이거.
이런 게 공포감에 젖어 있는 이 공포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는요,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해도 의회보다 법원보다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겁니다. 이게 대통령제 국가예요. 그래서 행정부 수반 플러스 국가 원수의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외교안보 보세요. 지금 심각한 위기 아닙니까?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게 국회의원들 108명 좀 이게 똘똘 뭉치라고 계속 혼자 살려고 자기 목소리 내다 다 죽는다니까? 그냥 혼자 뭐 이런 목소리 저런 목소리 자기만 틸라고 하다가 다 죽는다니까요? 이 108명만 똘똘 뭉치면요. 뭐가 달라집니까? 겁날 게 뭐 있습니까? 뭘 공포감에 빠질 이유가 뭐 있냐고요? 그리고 탄핵이나 개헌이나 이게 국민 동의 없이 됩니까? 즉 국민은 절반 딱딱 반반인데 국민 동의 없이 되느냐고요? 따라서 너무 그 지나친 공포에 두려움에 빠질 필요는 없고요. 대통령도 뭐 저 더 잘하시겠지만 워낙 근데 이 대통령이 원칙 소신 뚝심이 있거든요. 더 잘하시겠지만 민심을 또 너무 이제 경시해도 안 되겠지만 너무 공포감에 또는 민심을 너무 과하게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끌려가서도 안 된다. 뭐 당연히 잘 하시겠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신껏 이제 그 총리와 비서실장 뭐 인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이번에 다만 한 가지 이번에 이제 대국민 그 아마 이제 총선에 대해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조금 그 기자들 질문을 좀 많이 받아주면 어떨까? 이런 데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우리 의료개혁할 때도 참 좋았는데 51분 동안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그냥 기자회견이 없으니까 또 이걸 비판한 분도 있거든요. 안 줘도 저는 안 봐도 될 비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워낙 기자들하고 말씀이나 소통을 잘 하시니까 굳이 피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점은 조금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기자회견은 좀 짧게 뭐 다 아니까 짧게 하시고 질문을 많이 받으십시오. 기자들이 물으면 다 그냥 소신껏 저는 원칙대로 대답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하시니까 평소에 소통 그게 주특기 아닙니까? 그 하나는 이번에 그 가능하면 대통령님 말씀은 좀 짧게 의료개혁보다 대신에 이제 그 기자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목소리 기자 질문을 좀 이렇게 받아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변화 모습 그거는 이제 그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 한 가지 건의는 드립니다. 감사합니다.